자, 조문 24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주무시는 분은 잘만큼 잤다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잘합시다. 항상. 그 토요일날 모의고사는 다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좀 어렵기는 해도 도전을 해봐서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찍어내십시오. 과감하게. 과감하게 하시면 별로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시간을 내서 내일 모레 모의고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했습니다. 원시 취득, 성계 취득 기억납니까?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성계 취득, 소유권 이전 청구권 취득은 원시 취득. 자, 됐고, 그 다음 자, 지난번에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제가 했었죠. 반사회적이냐, 그거는 항상 문제 나옵니다.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했을 때 세금 면탈,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래 나오면은 반사회적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좀 제발하고 제발하고. 그래도 문제 속에 들이밀면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세금 면탈, 강제 집행 면탈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채권자 취소 들어보셨죠?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이중매매는 할 수 없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를 하여야 뭔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나오면은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통정허위 표시가 있을 때 채권자 취소를 해야 뭔가를 찾아내거나 받아내거나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도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야지 채권자 취소해야 한다 이 말이 딱 더하면 무조건 틀렸어. 그거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대리권 소멸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금시산. 금시산을 다른 말로 성년 후견 개시 이래 그러죠.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공통 소멸 사유고,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두 가지가 뭐 있을까? 수권 행위 초래, 원인 관계의 종료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위임 계약의 종료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임의 대리권만의 소멸 사유는 두 가지, 수권 행위 초래,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렇습니다. 자, 그럼 또 연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 일부의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등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토지의 일부에 되는 물권,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되는 것은 용익권, 지분에 대해서 되는 것, 권리의 일부, 그거는 저당권. 아시겠죠?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러면 X 아닙니까? 전세권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건의 일부는 용익권, 권리의 일부는 담보권 딱 이렇게 잡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 다음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말소 청구하고 말소 등기, 등기 말소 청구하고 진정 명의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고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같다. 따라서 말소 청구 소송했다가 패소하면은 진정 명의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이미 이야기했고. 그 다음 자, 중간 생각 등기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동적 무효 이 말이 나오면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제발 하고 토 쏘가 문제만 들이밀면은 그냥 되는갑다 이러면 안 돼.
하연의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 이 말이 나오면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허용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도 안 되고 중간 생략 허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 2번, 허가 2번, 등기 2번 이래야 된다. 자, 그다음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해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 안 해도 되느냐, 이건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실전에 가셔도 나오고 모의고사도 나오고. 자, 법률 행위로 변동시킨다,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으로 변동시킨다, 등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은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게 유일한 예외 아닙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면서 유일하게 등기해야 되는 것이 취득시효다. 기억하시고. 자주 타주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주 타주. 이래 해도 많이 틀릴 끼다. 이래 해도. 자, 자주 타주 한 문제. 그거는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자주 타주 구분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토지를 샀는데 내가 1000평을 샀는데 등기부에는 999.9평이야. 조금 초과했죠. 조금 초과해서 내가 사가지고 점유했어. 그거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 근데 내가 2000평을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는데 등기부에는 1000평이야. 1000평을 초과했어. 그 1000평을 초과한 부분까지 내가 점유하고 있다. 그거는 뭐요? 타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초과했다. 이거는 뭐요? 자주. 상당히 초과했다. 이거는 타주. 이렇습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것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자,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미등기 매수인.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점유권도 있고.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점유할 권리도 있고. 그럼 또 뭐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유일하게 없는 것은 소유권만 없단 말이야. 미등기 매수인. 아시겠죠? 자,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느냐 했을 때, 첫째, 소유권은 없다. 점유권 있다. 점유할 권리 있다. 또 뭐 있다? 등기 청구권, 즉 채권도 있다. 또 뭐 있습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권이 침해됐을 때 제거할 수 있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미등기 매수인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하나 물어볼까요? 공유에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사용 수익을 배타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배타적으로 단독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 수익 방법까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 아시겠죠? 과반수 지분권자. 그 다음 전세권의 갱신. 전세권의 갱신은 법정 갱신이 있고 약정 갱신이 있죠. 약정 갱신은 등기해야 되고 법정 갱신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등기 안 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O.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등기 안 해도 당사자 간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유치권자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허락을 받으면 사용, 담보 제공, 또 사용하니까 수익 산다. 누가 수한다. 아무 때나 사용 수익 하려고 해. 아는 게 사용 수익이다. 아는 게 사용 수익이다. 자, 유치권자는 채무자나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용은 두 종류가 있죠.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때는 허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채무자의 허락 없이 유치권자가 보존을 위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부당 이득입니까? 정당한 이익입니까? 그래서 다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응? 응? 자, 보존행위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이익이 생기면 그건 부당 이득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사용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익은 취득할 수 없어요. 사용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익은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존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하나 물어볼까? 성숙한 농작물은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등기 안 돼. 천재다, 천재. 일이 잘하는데 왜 시험 점수가 안 나올까? 신기합니다. 자, 성숙한 농작물은 등기를 할 수 없어요. 해봐야 명인 방법밖에 안 돼. 명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은 안 돼. 그래서 성숙한 농작물은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 대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명인 방법으로 공시된 수목, 요거는 저당권이 될까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 아시겠죠? 임목 등기된 임목은 될까요? 그거는 된다, 그죠? 그래서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대상이 되고 성숙된 농작물과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저당권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괄 경매도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일괄 경매 잘 보시고. 됐죠? 아니 근데 이래도 제가 해도 괜찮다 싶은 게 이래 해도 그날 가보면은 토요일 날 시험 치는 거 제가 둘러보면은 신기합니다. 신기해. 예? 그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제가 오늘 언급한 것보다 잘 기억해도 답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능력이 과연 있냐 없냐 이거죠. 그 능력이. 눈치가 빨리 돼. 좀 이따 다시 이야기 해드릴 거고. 자, 24페이지 조문 다시 해봅시다. 굉장히 쉬운 문제도 두세 문제 나왔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골라라. 이것도 나와. 시험에 얼마나 쉽습니까?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 뭐가 있습니까? 4개. 유언, 유정,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것도 물었단 말이에요. 그거 틀린 사람도 있다. 그거 틀린 사람도. 그거 틀린 사람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 자, 543조를 보겠습니다. 해지 해제권. 자, 1항을 보세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자, 의사표시로 한다. 줄을 짜 것이고 이거를 해제의 의사표시 또는 해제권 행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의사표시를 한다. 이걸 뭐라고요?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권 행사. 그리고 계약 줄 것이고 괄호 안에. 그 계약에 의해서 해제할 권리 이걸 뭐랍니까? 약정 해제권. 또 법률의 규정 줄 것이고 법정 해제권. 그래서 해제권은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법정 해제권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틀렸습니다.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 이게 법정 해제권. 계약에 의하여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 이거는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 다 뭐야? 표시되어 있다. 양의 전항의 의사표시는 초래하지 못한다. 자, 해지의 의사표시는 해지는 빼겠습니다. 복잡해서 해제로 통일하겠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초래하지 못한다. 자, 해제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단독행위. 단독행위.
그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해제 종류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그 중에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이걸 단독행위. 단독행위.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 자, 그래서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이 말은 약정 해제의 의사표시, 법정 해제의 의사표시는 단독 행위이므로 초래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544조 이행지체 동그라미. 546조 이행불능 동그라미. 요 두 개 하고 불완전 이행하고 합쳐서 채무불이행이라 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또 뭐요? 불완전 이행. 하나 더 하면은 수령지체. 채권자의 수령지체. 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뭐라고? 채무불이행. 544조 이행지체. 546조 이행불능. 조문에 없는 거 뭐요? 불완전 이행, 또 수령지체. 요 네 가지를 합쳐서 채무불이행이라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법정 해제 사유이면서 손해배상 청구 사유다 이 말입니다. 자, 544조. 자,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말은 이행지체다 이 말입니다. 이행지체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부터 줄을 한번 쫙 그어보시고. 자, 그래서 544조는 이행지체를 한 때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뭐하고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절차는 반드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거쳐서 해제로 나아가라. 근데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그게 그러나부터 아닙니까? 그러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545조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 괄호 안에 뭐라고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행위도 최고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545조 괄호 안에 시일, 기간, 시일, 기간 이걸 합쳐서 뭐랍니까? 시기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시일, 기간.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 지금. 안 보이는 사람. 시일, 그죠? 기간.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한다? 시기 이렇게 말한다. 시일, 기간. 자, 그래서 545조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원래는 이행지체는 최고를 거쳐서 해제되는데 다음 두 가지는 필요 없단 말이야.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또 정기행위. 하나는 빠져있죠. 최고, 면제, 특약. 딱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원래 이행지체는 최고를 거쳐서 해제로 가야 되는데 이행지체라도 최고가 필요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미리 이행 거절. 두 번째, 정기행위. 세 번째, 최고, 면제, 특약. 자, 546조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해제할 수 있다. 이걸 이행불능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과 불완전 이행과 수령지체를 합쳐서 뭐라 했습니까? 채무불이행. 그 채무불이행 속에는 조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그러면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채무불이행으로 법정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잘 보면은 544조 이행지체는 책임 있는 사유 이 말이었고 546조는 이행불능은 책임 있는 사유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546조 이행불능은 책임 있는 사유가 들어있는데 이 544조 이행지체는 안 들어있다고 해서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 없네 이래 해석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544조 이행지체도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지체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47조 불가분성 이것도 임의 규정이다. 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자, 괄호안에 뭐라고?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여러 명일 때는 한 사람에게만 의사표시를 해가지고는 해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원이 다 하거나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해제가 된다. 자, 그러나 양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은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이걸 소멸의 불가분성. 그래서 1항을 행사의 불가분성, 2항을 소멸의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항을 합쳐서 불가분성 해가지고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란 말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자, 1항의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자,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자, 받은 다음 날 그러면 틀립니다. 자, 취소의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으로 금전을 돌려줄 때는 받은 다음 날, 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그 차이를 기억하세요. 취소는 받은 다음 날, 해제는 받은 날, 그리고 이자를 가야 된다. 이때 이자는 법정이자다, 지연이자다. 법정이자. 이것도 이번에 모의고사 나왔다. 똑같이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리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똑같이 나오면 여러분이 다 맞추게.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이하고 관련해서 지문이 쭉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상 회복 차원에서 이자를 돌려줄 때 지연 배상의 성질을 가진다. OX. X. 지연 배상이 지연 이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지연 배상 지연 이자입니까? 법정 이자입니까? 법정 이자다 이 말이에요. 법정 이자.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자, 550조 해제가 아니고 이제 해지입니다. 자,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548조는 해제고 550조는 해지고 해제와 해지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해제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해제는 소급적 무효, 해지는 장래적 비소급적 무효, 해제는 원상회복, 해지는 청산 이렇습니다. 그리고 해제 기간은 규정이 없고 해지 기간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해지 기간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제와 해지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해제는 뭐요? 일시적 계약, 즉 매매. 해지는 계속적 계약, 즉 임대차. 해제는 소급적 무효, 해지는 비소급적 장래적 무효. 해제는 원상회복, 해지는 청산. 또 해제는 뭐? 예? 기간 정함이 없다. 해지는 기간 정함이 있다. 그 해지 기간은 강행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51조.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밑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 우리가 해제나 해지됐다 이 말은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또 봐라, 이리 된다 아이가, 이리 된다 아이가. 시험에 나왔더라 이번에. 표현을 몰라, 표현을. 민법은 아는데 국어가 안 돼. 국어. 희한하게 강의 시간에 전달했는데 문제만 들이밀면은 무엇이 어리벙벙하게 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제하면은, 자, 보세요. 해제. 취소하고 두 가지를 딱 보세요. 추가요. 자, 해제하면은 넘겨준 것이 있다면은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취소는 넘겨준 게 있다면 뭐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같은 말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해제가 딱 나오면 원상회복 청구, 취소가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하고 and 손해배상 청구. 이거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보세요.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할 수 있다.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할 수 있다.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할 수 있다. 땡.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배상 청구는 동시에 할 수 있다. 땡. 아시겠죠? 이거는 동시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 조심해야 된다. 또 써줄까? 이거는 그러면은 and는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또 동시에. 국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와 해제나 원상회복 청구는 함께 동시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551조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같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매매로 넘어왔네요. 563조 매매의 의. 잘 보세요.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입니까? 재산권 이전입니까? 재산권 이전. 그래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만약에 지급함으로써 그러면 X단 말이에요. 지급함으로써가 아니고 뭐요?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이렇게 돼야 낙성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급함으로써 이리 되면 요물계약이 되어버립니다. 매매는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요물계약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계약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 자, 564조 매매의 일방 예약 보겠습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 자,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자,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은 주로 매수인이 되려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매수인이 되려는 자. 그 사람이 주로 뭡니까? 예약 완결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일방 예약은 상대방, 즉 매수인 되려는 자, 즉 예약 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를 하는 때 이게 뭡니까? 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때 그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행사를 하면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상대방이 또 다른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잠시. 자, 갑이 팔려는 사람이고 을이 지금 사려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매매를 4월 1일 날 하기로 미리 예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3월 1일 날. 지금은 3월 1일입니다 현재.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예약 완결권자다 이렇게 본다. 예약 완결권자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4월 1일 날 돼가지고 을이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권을 뭐 해버리면 행사하면은 즉시 뭐가 된다? 매매가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일방적으로 행사해가지고 매매가 성립된다. 즉 갑에 성락이 있어야 한다, 성락이 필요 없다? 성락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일방예약입니다. 일방예약. 자, 그래서 예약은 아무 소리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일방예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예약 완결권이 있다. 따라서 을만 4월 1일 날 예약 완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해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갑의 성락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거 조심해라. 조심. 잘 쏙힙니다. 또 문장 속에 넣어놓으면 성락이 필요 없다. 자, 이항 볼까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예약자는 누굽니까? 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조문을 볼 때는 이 매매를 전제로 해서 항상 머릿속에 넣으란 말이야. 그러면 예약 완결권자는 누굽니까? 을. 예약자는 누굽니까? 갑. 이래 됩니다. 갑을 뭐라냐? 예약자, 예약상 의무자. 을을 뭐랍니까? 예약상 권리자, 예약 완결권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부르는 명칭을 좀 잘 기억하시라. 그래서 이항의 괄안에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사망. 예약자가 즉 갑이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을 잃는다. 자, 566조. 565조. 자, 이 계약금도 25에 한 문제, 26에 한 문제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된다. 그래서 조문이라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항 해약금. 제목이 해약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자, 우리가 계약금의 성질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정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금 속에는 다시 두 가지. 손해배상금, 벌금. 자,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딱 계약금이 튀어나오면 계약금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예? 그냥 금전 기타의 물건을 뭐 계약금, 보증금, 선급금 뭐 이런 걸 명목으로 주더라도 계약금이단 말이야. 예? 자, 계약금이 튀어나오면은 기능이 세 개다. 하나는 정약금, 하나는 해약금, 하나는 위약금. 위약금 속에는 다시 두 가지 손해배상금, 벌금 기능이 있다. 뭐가 그런 기능을 한다? 계약금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그러면은 금전 기타 물건 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금전이어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자,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매매대금, 전세금. 아시겠죠?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조문에도 그래 나와 있죠.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의 교반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의 계약금을 뭐란다? 해약금. 이렇게 부른다. 해약금.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금을 해약금이라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래 돼 있죠? 그럼 다른 약정에 출치시고 다른 약정. 이 다른 약정이 위약금 특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뭐로 인정한다? 해약금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해약금 플러스 위약금 기능으로 확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 기능도 있는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 기능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양 551조의 규정, 즉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 자, 계약금으로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가 법정 해제하고 한번 보세요. 법정 해제하고 계약금 해제하고 비교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원인이 뭡니까? 체불. 요거는 원인이 뭡니까? 계약금 해제는 언제 합니까? 이행 착수 전. 이행 착수 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체불이 필요 없다. 체불이 필요 없다. 그리고 법정 해제할 때는 첫째, 원상 회복도 생깁니다. 맞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하고 뭐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해지할 때는 이행 착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행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 안 된다. 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으로 해지합니까? 자유롭게 해지합니까? 자유롭게.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뭐도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된다.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해약금으로 해제한다. 해약금 해제 요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 요건. 그럼 계약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1억으로 매매했는데 1,000만 원 계약금으로 줬어. 그러면은 이행 착수 전이야. 매도인은 어떻게 하면서 해제하고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단 언제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행 착수가 됐다면은 어느 누구도 계약금으로 해지할 수 없다. 맞죠? 그러면 그 이행 착수는 누가 이행 착수를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행 착수를 했다면은 어느 누구도 계약금으로 해지할 수 없다. 그 취지를 좀 적용해서. 자, 566조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걸 매매비용, 계약비용이라 합니다. 자, 매매비용, 계약비용에 들어가는 건 네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 계약서 작성비용. 두 번째, 청량비용. 세 번째, 감정평가비용. 네 번째, 중개사 보수. 대표적인 거. 그거는 균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보수는 한쪽으로만 봤습니까? 양쪽으로 다 봤습니까? 양쪽으로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매매비용이 뭡니까? 했을 때는 네 가지. 네 가지가 뭐라고요? 계약서 작성 비용, 또 청량비용, 감정평가비용, 중개사 보수. 등기비용은 안 들어가죠? 등기비용은 이행비용입니다. 이행비용. 등기비용은 계약비용이 아니고 이행비용. 이행비용. 이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거는 관행에 따릅니다. 관행.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관행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주로?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죠? 매수인이. 자, 568조 매매 효력. 자, 1항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이 되는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매도인은 권리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이때 권리는 재산권 이렇게 됩니다. 재산권. 자, 이 권리 이전과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2항.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섭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한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섭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담보 책임입니다. 자, 담보 책임은 간단하게 이게 표시를 하고 조문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담보 책임은 100% 출제입니다. 자, 우선 제목을 볼까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맞죠? 두 번째는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또 뭐요? 예?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 또 뭐 있습니까? 전세권, 저당권, 실행 이렇게 있습니다. 제한이 아니고 실행입니다. 실행. 실행하고 같은 말이 뭘까요? 행사. 행사하고 같은 말이다. 여기도 전세권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전세권이 들어 있습니다. 위에는 용익권이고 여기는 담보권으로서 전세권. 그래서 여기는 전세권이 실행됐다. 여기는 전세권이 제한되어 있다. 뜻을 기억하시고. 자, 담보 책임 내용이 처음에는 뭐요? 대금, 감액, 청구. 그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계약, 해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제척기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금 감액은 뭐 일부나 타인 이런 데만 있습니다. 이런 데만. 그래서 이런 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데는 아예 대금 감액 청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그 다음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것은 공표.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없는 것은 고표. 이렇게 됩니다. 자, 공표는 어디에 들어갈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 그럼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이게 뭐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꼬표입니다. 꼬표. 맞죠? 꼬표, 꼬표, 그죠? 꼬표.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뭐요? 해제, 꼬표. 손해배상 청구는 무조건 뭐요? 꼬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량부족 일부 멸시는 전부 다 꼬표. 여기도 뭐요? 꼬표.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거는 외울 필요 없어. 이게 동그라미만 외워서 문제 푸는 능력만 기르면 된단 말이야. 선악을 불문하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는 네 군데밖에 없다. 악의 매수인도 물을 수 있는 거는 네 군데밖에 없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자, 제척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요? 1년, 1년, 1년 이렇습니다. 근데 1년의 기산점이 문제가 됩니다. 1년의 기산점. 언제부터 1년이냐? 이랬을 때. 그죠? 악이면은 언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선이면은 뭐요? 안날로부터. 그죠? 안날로부터 1년 이랬습니다. 간단하게 딱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특이한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이한 조문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특이한 조문. 아주 특이하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자, 갑이 토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지금 팔았습니다. 매매. 1억으로 이렇게. 근데 이 토지가 알고 보니까 병의 토지야.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병의 토지인데도 매매 자체는 뭡니까? 유효이다. 유효. 일단은 유효입니다. 자, 그런데 병으로부터 취득을 못해요. 취득이 안 돼. 그래서 못 넘겨줘. 이런 경우에 을이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1년은 기간이 없지. 그죠? 그 다음에 해제는 선악을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해하고. 왼쪽 표를 보시고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해제를 누가 합니까? 을이 하지. 을이 지금 담보 책임으로 해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갑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도. 뭐일 때? 선일 때. 이걸 뭐라냐?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사건에서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 제도. 뭐라 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사건에서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 제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그러면 선의의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만 하고 해제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통지만 하고. 어떤 경우에 을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배상하고, 을이 악이면은 통지만 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자,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X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만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원래는 누가 해제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근데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는 무슨 사건이 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사건. 그 말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조문을 가로만 안 넣어봅시다. 자, 569조. 매매 목적이 되는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권리를 취득하여. 자, 570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선악을 묻는다, 불문한다, 불문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즉 악의의 매수인은 뭐는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자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자, 571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네요. 571조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1항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되는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즉 선의의 매도인이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도인은 뭐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매수인이 합니까? 매도인이 합니까? 매도인, 즉 선의의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손해를 배상하고 하는 거 보니까 매수인은 지금 선이다, 악이다? 선이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양.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안 때는 이래 됐네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제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악이면은 배상하고 해지한다, 통지만 하고 한다. 통지만 하고.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선의의 매도인 쪽에서도 해제할 수 있다. 자, 매수인이 선의면은 그 사람에게 뭐하고? 배상하고 해제하고. 매수인이 악이면은 통지만 하고 해제하고 이렇습니다. 자, 571조. 일부 타인권리 매매. 자, 1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이 되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걸 뭐랍니까? 대금 감액 청구.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금 감액 청구. 자, 대금 감액 청구할 선악을 불문한다. 선의해야 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래서 선의의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 1항의 끝에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양. 전항의 경우에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의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해제는 선악을 불문한다. 선의자만 할 수 있다. 선의자만 할 수 있다. 3항의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흩어놨을 뿐이지 이것 네모칸만 딱 알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572조는 일부 타인권리 매매. 1항에는 대금감액 청구, 선악을 불문. 2항에는 계약해제, 선의자만 할 수 있다. 3항에는 손해배상 청구, 선의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573조.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맞죠? 자,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 악의인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렇습니다. 자,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괄안에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 알지 못한 때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의.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전부 선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75조. 제한 물권,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 자, 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이 목적이 되는 경우에 이걸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 이렇게 부릅니다.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즉 매수인이 선의이면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제한 물권이 있는 경우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은
선의자만 할 수 있었죠. 선의자는 뭐 할 수 있다? 해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잘 보면은 전부 다 선의자만 할 수 있어요. 용의권 등에 의한 제한은 선의자만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선의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어. 해제하는 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차이가 있어. 해제할 때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로 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인데 손해가 있다면 뭐로 가고 손해배상 청구로 가고 그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용의권 등에 의한 제한 해가지고 선의의 매수인은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OX, X 뭐 할 때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양의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용의권 등에 의한 제한처럼 처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용의권 등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용의권 등 이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등기된 임차권, 또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 그 경우 전부를 뭐란다? 용의권 등에 의한 제한. 자, 사망의 전이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선이기 때문에 안날 일이 됐습니다. 선이기 때문에 안날. 자, 마지막으로 저당권, 전세권 행사, 실행. 자, 1항에 보시면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제한이 아닙니다. 행사는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실행. 행사로 인하여,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자, 괄호 안에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양의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 매수인이 돈 내가지고 이 말입니다. 매수인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는 매도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사망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저당권, 전세권 행사나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은 뭐를 할 수 있다?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여야 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76조는 눈을 뜨고 봐도 선의의 경우에 이 말이 없잖아요. 맞죠? 그런 걸 구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담보 책임은 조문 안 읽어도돼요. 조문 안 읽고 읽어봐야 괜히 골만 아픕니다. 골만. 이거를 딱 기억하는 게 최고다. 왜? 담보 책임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80% 이상이 케이스입니다. 사례 문제. 그 사례 문제 처리할 때는 조문을 괜히 읽어가지고 머리가 뜨겁단 말이야. 요걸 딱 정확하게 기억하라. 자, 한번 해봅시다. 담보 책임의 사건의 제목 5가지.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등에 의한 제한, 전세권, 저당권 실행. 아시겠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담보 책임의 내용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제척 기간. 자, 거기서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게 딱 4군데 있다. 맞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 또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 또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자, 제척 기간은 전부 타인 권리 매매하고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는 제척 기간이 없고 나머지는 1년. 선의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의의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조심하시고. 좀 쉴까요? 하여튼 언제 마칠지 모르겠지만 좀 쉬자 일단. 일단 넘어가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